한국교회 내부를 볼 때 우리는 심각한, 단순하게 보면 어떤 위기의식을 막연히 느끼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이단, 혼합주의, WCC 문제, 페미니즘, 이성주의 문학, 젠더 동성애, 민족주의를 우상화시키는, 그래서 이데올로기적인 것이 강하고 사회주의 이념적 사회 참여로 외부의 적이 한국교회를 공격해서 또 저런 쪽으로 사회복음을 주장하는 분들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내부에서는 또 어떤가? 혼합주의는 외부의 적이기도 하고 내부의 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병든신학, 퀴어신학까지 와 있고 동공주의, 금욕주의, 은둔주의, 개인의 우상화, 당대 모든 것을 누리고 끝내겠다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문제를 소홀히 여기는 문제, 쾌락주의, 개교회주의, 인기주의, 세속주의, 상업주의, 물질주의 등으로 내부적으로도 많이 병들어가고 있고 미래 세대,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너무나 안 두고 있다. 이런 내부와 외부의 적으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겉보기와 달리 많이 위축되고 또 코로나에 대해서 지나치게 형평성을 벗어나서 한국교회만 유독 엄격한 잣대를 적용시킴으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위축돼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념하고 이런 문제를 하나씩 고민을 해야 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민단체의 정의와 시민단체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민단체는 Civil Society Organization,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인 주장이나 요구를 개진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의 자발적인 결사체를 말하고 NGO라고 하죠. 비정부기구를 말합니다. 이런 시민사회 조직, 이런 시민사회는 사회 각 분야에서 사회적인 중대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정부나 기업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공론장에서 개진하고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한 시민운동은 생명과도 같은데 우리나라에도 이미 시민운동단체들이 변질되고 타락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쭉 살펴볼 때 또 어느 분이 저한테 제보를 주셔서 또 살펴보고 제가 구입한 내용에 보니까 리얼 유토피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에리 올린 라이트라고 하는 위스콘신 주립대학의 이분이 교수였는데, 자, 사회학자이면서 마르크스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문화 막시즘은 겉은 문화를 포장하고 있고 나름대로의 학문적인 주장을 피는데 배경은 밑바닥에 흐르는 것은 막시즘입니다. 자, 이런 분들, 여기 다양한 모델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이 우리나라 소위 사회주의를 꿈꾸는 사람들이 이 모델을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념해야 되고 우리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에는 굉장히 큰 힘이 돼버렸어요. 마치 권력기관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들의 모델에 의하면 시민사회와 사회 권력이 한 권력축이고 경제 권력이 있고 국가 권력이 있는데 이 세 개의 권력이 어떻게 힘이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는데 오늘 우리나라에서 진보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의 이런 시각에서 보면 참여사회주의 모델을 채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시민사회가 직접적으로 경제 영역, 자원의 배분, 생산, 분배를 통제하거나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통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흐름을 갖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이러한 국가 권력을 통해서 나름대로 원하는 이념으로 편향된 정책을 펴온 것, 또 거기에는 우리가 우려하는 젠더주의 정책, 동성애 옹호 정책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했었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려서 그런 생각에서 한번 간단히 소개하고 이 내용만 갖고 강의해도 한참 오래 걸리겠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제가 차분하게 우리 많은 방송 시청자들과 함께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많이 싸우면서 또 제가 싸운다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저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제도와 잘못된 정책을 펴는 이념과 싸우는 겁니다. 저는 사람을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시민단체를
하나씩 하나씩 새롭게 필요에 의해서 결성이 된 그런 것은 제가 원해서가 된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인권단체가 필요했고 동성애 반대운동뿐이 아니라 또 우리 국민 전체의 인권이 침해되는 문제를 또 다뤄야 되고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뭐 국민주권 행동이라든가 그런 단체, 자유인권 실천 국민행동뿐이 아니라 우리 아동을 위한 거, 원가족인권보호연대든가 이런 다양한 것을 제가 추가로 계속 시민단체를 결성하면서 함께 이런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고 또 우리의 주장을 펴기 위해서는 시민단체가 등록을 해서 임의단체로 비영리 단체로라도 등록을 해서 법적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집회를 하는 경우는 1인 시 집회 신고하지 않아도 1인 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 또 우리가 1인 시 하면서 확성기를 사용하고 앰프를 쓸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경찰이 출동하는데 집회 신고를 했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1인 시위를 하더라도 집회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 면이 있어서 집회 신고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10명 미만, 11명, 100명. 사실 이 정도 규모는 기자회견 형식으로 그냥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회 신고하지도 않고 그냥 긴박할 경우에는 시민 운동의 차원에서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가는 것도 되고요. 그러나 이러한 인원이 1000명 이상 될 때는 우리가 반드시 집회 신고를 해야 되고 10,000명 단위 거리 통제, 거리 행정까지 갈 경우에 1000명 이상부터 마찬가지죠. 반드시 사전 경찰과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거리 행진 코스까지 사전에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1만 명 이상의 집회, 우리가 국민대회 또 5.15 여의도 앞에 수기총에서 했던 그러한 대회는 반드시 이런 것이 집회 신고를 하면서 진행이 돼야 된다. 경찰이 협조적인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비협조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때때로는 강하게 우리의 주장을 또 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투쟁 방법은 수도 없는데 자, 이러한 내용을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